안녕하세요. 이 수소 발전소라는 거 돈이나 퍼먹고 미세먼지 팍팍 뿜어내는 화력 발전소의 나쁜 변종에 불과하다는 점, 이걸 밝히려고 합니다. 결국 실패하고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초딩도 알아듣도록 쉽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인류의 문명은 탄소 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탄소 경제라는 것은 탄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탄소를 태우는 여러 가지 장치를 유사일에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아궁이는 나뭇가지 태우고 석탄 덩어리 태우는 장치이죠. 그랜저 엔진이라는 거, 탄소를 태워서 차 움직이고 차량 발전기도 돌리고 그러죠. 가정의 가스 보일러는 탄소를 태워서 난방하고요. 가스레인지는 탄소를 태워서 요리를 하는 그런 현대판 아궁이입니다. 과거에는 아궁이에서 나무 속의 탄소를 태워서 밥도 짓고 국 끓이고 난방 다 했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고도화되었다는 것은 탄소를 태우는 방법이 달라졌다, 이런 것입니다. 화력발전소는 탄소를 태울 때 나오는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두 단계 필요합니다. 즉, 1. 탄소를 태우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2.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는 그런 에너지 변환 과정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 화력발전소입니다. 즉, 전기 에너지는 반드시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력 발전은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탄소를 태운다는 것을 고상하게, 아주 유식하게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한다, 화학 반응을 한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C 플러스 O2 equal CO2 이러면서 중학교 1학년부터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식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얻으려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요, 열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탄소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C 더하기 O2는 CO2라는 이 식은 다 아는데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이런 멍청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령 나무가 뭡니까? 이거 식물의 사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조직, 즉 세포라고 하죠. 그 세포는 지방과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합성한다는 거죠. 이 지방과 단백질은 바로 수소, 산소, 탄소 등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합성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런 기술 없습니다. 생화합물,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이런 구성 요소로서 탄소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이런 게 전부 과거 생물들의 집단 매장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탄소는 탄소 그 자체로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놀라운 이 비밀이 탄소는 우리의 이 지구상에서 순환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태운 산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존재를 하는데,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분리해갖고 포도당, 지방, 단백질 이런 걸 만들어서 지구상의 생물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를 얻기 위해서 석탄을 캐내기도 하고요, 석유나 가스를 땅속에서 뽑아 올리기도 합니다. 해저 유전이나 해저 가스정이라는 것도 바다 밑의 땅 속에서 뽑아 올리는 거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무거워서요, 그냥 내버려 둬도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그냥 둔 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탄소는 태우려면 충분한 열을 가해줘야 합니다. 즉 탄소는 상온에서 저절로 폭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뭇가지나 석탄은 불 붙이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죠. 가스는 좀 쉽고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저절로 폭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온에서. 인간은 에너지 변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단 열 에너지만 생기면 이것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즉 열만 있으면 전기로 바꾼 후에 이 전기를 여러 가지 에너지 원천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탄소를 태워서 열을 얻을 수는 있지만 열을 사용해서 탄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즉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탄소를 태우는 과정은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C 플러스 O2는 CO2로 할 수는 있지만 CO2를 C와 O2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절로 안 된다는 겁니다. 소년은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되지만 노인이 소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또 매우 중요한 사실은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될 때마다 반드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에너지 변환 효율이 100%인 기계나 장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태우기 전에 탄소에 있는 총 에너지가 100이라면은 이걸 내부 에너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걸 태워서 얻는 열 에너지는 100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가령 90의 열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에너지 변환 효율이 90%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계 장치도 효율 100%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효율을 개선을 한다고 수백 년간 지랄 발광을 하더라도 이 지랄 발광이라는 게 전 지구적으로 최고의 과학 기술자들을 다 끌고 모아서 수백 년간 지랄 연구를 한다고 해도 고작 기존 효율 가령 91%를 뭐 91.1%를 올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에너지 변환 효율 100%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탄소를 태워서 열로 바꾸면 100에서 90이 되고 이 열 90을 전부 전기 만드는 데 투입하면, 즉 발전기에 그 열 90을 투입하면 나오는 전기 에너지의 모든 그 에너지는 8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0은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열을 전기로 바꿀 때 에너지가 손실되고요. 만약 이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즉 춥다고 전기 히트로 사용을 한다면 전기를 열로 바꿀 때 또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80을 전기 히터, 이 전기 히터라는 게 전기를 열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죠. 그러면 투입한 후에 나오는 열은 70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로 사용할 때는 탄소를 태워서 나온 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탄소 태운 열로 발전한 전기로 히터를 켜서 열을 사용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90 사용할 것을 70밖에 사용 못하는 꼴이죠. 20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그런 짓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 시스템이 아니라 부분 시스템을 고려를 한다면, 즉 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가령 아파트 거실에서 석탄 태우는 거 좀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석탄은 바닷가에서 태워갖고 전기를 만들어 갖고 와서 전기 히터 가동을 하는 것, 이게 지구 전체로는 멍청하지만 아파트 거주자에게는 쾌적하죠. 예? 대신에 비싼 전기료 내야 하고요.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 경제가 탄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면은 수소 경제는 뭡니까? 수소 태워서 에너지를 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는 가능합니다. 예, 뭐 굿 아이디어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아이디어로는 가능한 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탄소와 수소는 매우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수소의 성질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요. 수소의 성질을 바꾸면 그것은 더 이상 수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소의 성질을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바꾼다면 그건 수소가 더 이상 수소가 아니니까 의미도 없고 이렇게 되죠. 수소는 일단 너무 가벼워서 단독으로 지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 중에 수소가 있습니까? 네? 수소 풍선은 하늘로 날아갈 뿐이고 절대로 저절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탄소는 가령 석탄 덩어리는 그냥 땅에 쌓아두면 됩니다. 그러나 수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용기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체가 아닙니까? 기체.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담아둘라 하면은 아마 한 1000층짜리 아파트만한 캔 용기에 여기에도 별로 많은 양을 저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압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압축을 하면 부피는 줄어드는데
하여튼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짜증나는 상황 아닙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한두 명 있을 그런 골방에다가 압축을 해갖고 10,000명을 넣어두는 것과 비슷한 꼴하지 아닙니까? 그래서, 짜증난다는 말이 바로 압축을 하면 내부의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압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언제나 잠재적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는 거죠. 모든 물질은 압축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수소 용기도 온도를 낮춰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압, 저온 이 그릇을 만들고 유지를 하려면 또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에너지는 돈입니다. 돈.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태워서 열을 얻는 방법도 매우 특이합니다. 이놈의 수소는 상온에서도, 즉 우리 인간이 기분 좋게 활동하는 그런 조건에서도 격렬하게 그냥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수소라는 놈은 성질이 아주 더럽습니다. 진짜. 썩은 똥개 고추같이 아주 성질이 더럽습니다. 수소 성질 잘못 건드리면 그냥 순식간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고 이걸 다시 또 수소와 산소 반응시킬 때 그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 그런 실험을 보면서 아주 신기하고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그 그랜저 엔진은 탄소, 즉 기름을 태우는 그런 장치인데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수소를 태우는 그런 수소 그랜저 엔진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 장치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애꿎은 사람들만 왕창 많이 죽고 다치고 병신되고 했습니다. 폭발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연료전지라는 겁니다. 수소를 연료전지라는 특별한 장치를 활용해서 산소와 반응시켜서 바로 전기를 얻는 일종의 에너지 변환 장치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연료전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가령 동서고금 조선시대나 로마시대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겠는데, 이러죠.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소만 있으면 되겠는데, 문제는 수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소 광산에서 수소를 캐낼 수 있습니까? 수소를 퍼 올릴 수 있습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수소는 반드시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화합물은 또 수소가 구성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해를 해야 합니다. LNG 가스에도 수소가 들어있고요. 동식물의 사체에도 수소가 들어있고요. 또 지구상에 가장 흔한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수소 결합이라는 거, 이거 상상 이상으로 아주 단단하게, 아주 세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거? 당연하겠죠. 만약에 수소 결합이 헐렁하다면, 즉 수소가 아주 쉽게 이탈된다면, 그렇게 이탈된 수소는 우주로 연기처럼 날아가 버릴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사람 몸에서 어떻게 수소가 빠져버리면 어떤 볼거리 될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울창한 산림에서 갑자기 수소가 싹 사라지면 그 숲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LNG 가스에서 갑자기 수소가 이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요. 수소 결합은 매우 강력하게 딱 들어붙어 있어서요. 이것을 떼어내려면은, 즉 화합물에서 수소를 이탈시켜내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화합물 속에는 탄소도 있고 수소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쭉 태우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탈시킬 필요 없이요,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탄소 경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면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별도로 수소를 이탈시키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이탈시킨 수소도 보관과 이동을 위해서 또 고압 저온, 이 특수 그릇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돈도 계속 많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응? 수소를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하겠다면은 이런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소를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산업용 원자재니까요. 그러나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사용하겠다. 이거는 탄소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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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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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이런 겁니다. 즉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100% 틀린 겁니다. 이것은 빵점짜리 주장입니다. 네? 어? 응? 그렇지 않으세요? 예? 하여튼 수소는 매우 중요한 산업용 원자재이기 때문에 예? 수소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적어도 지난 수백 년간 이 수소랑 같이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수소가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그놈 성질을 잘 맞춰주면서 같이 놀아야죠. 수소 성질 잘못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러면 수소도 뒤지지만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질 더러운 수소랑 그 수소 성질 다 맞춰주면서 인간은 수백 년간 수소랑 같이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지금 수소를 어떻게 확보를 하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대량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부생수소입니다. 부생수소, 말 그대로 부산물로 생기는 수소라는 겁니다. 무슨 부산물이요? 원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화합물이잖아요. 뭐 유기화합물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화합물이잖아요.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원료를 분해해서 즉 갈갈이 찢어 발겨서 여러 가지 뭐 휘발유, 경유, 등유 뭐 각종 그러니까 화학 산업의 기초 원자재 이런 거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대량의 수소가 생긴다 이런 것의 뜻입니다. 수소 자체를 얻기 위해서 원료를 가공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석유화학 공정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수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일종의 쓰레기처럼 여겨졌겠죠. 처음에는 또 나오는 줄도 모르고 다 우주로 날아갔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수소 자체가 중요한 원자재로 인식이 되면서 그 수소의 수요가 있으니까 이 부산물을 수거를 해서 수소 제품도 만들어 파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부생수소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지랄 발광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연구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뭐 지랄 발광한다는 말을 너무 이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를 기초로 전기차도 굴리고 발전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생수소를 활용한다는 선에서 그 정도로만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즉 기껏 해봤자 틈새 경제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대규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 연료전지라는 개념은 우주 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태양전지 활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얻는데 만약 태양이 없는 시간대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도 다 소진되면은 그 비상발전기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상발전기 일단 가져가면 됩니다. 예? 비상발전기도 하나 싣고 올라가고요. 예? 기름도 갖고 가고요. 산소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겁죠? 예? 멍청한 짓이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건 멍청한 놈입니다. 그런 놈을 잘라버려야죠. 월급 아깝잖아. 그러면은 무거운 기름하고 발전기를 가져갈 게 아니라 뭔가 좀 가볍고 깔쌈한 게 없나 이걸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 만들어내고요. 기름 가져가는 것보다도 기름에서 수소만 딱 뽑아내서 가져가면 좋잖아요. 그런 겁니다. 훨씬 가볍잖아요. 예. 그래서 우주에서 비상발전용으로 아주 적합한 것이 수소 연료전지인 겁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은 수소를 값싸게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총매 효율을 개선을 하고 효율을 올리고 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내에서 그 깜짝거리는 지랄 발광질의 일종일 뿐입니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산업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 수량이 제한적이고요. 만약 수소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부생수소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는 탄소보다도 훨씬 비싸고 훨씬 비효율적이고요. 훨씬 위험합니다. 누군가 태양전지로 얻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고 이 수소로 연료전지 돌려서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천하의 머저리 꼴통이라고 봅니다. 만약 어떤 놈이 이딴 기한서 올리면 볼 것 없이 당장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거 일단 잘라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 연력학 법칙 기초도 없는 머저리입니다. 태양전지로 만든 전기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로 물을 전기 분해한다고 에너지 손실, 변환 손실 부담하고 이 수소로 또 연료전지 돌린다고 또 에너지 변환 손실 가져오고 불필요한 에너지 변환 손실 두 번이나 거칩니까? 결론적으로 위 주장은 더 비싼 전기 만들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버려야죠. 지금 그 머저리 정부에서 수소 발전소 짓는다고 전국 각지에서 생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 구성도라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연료전지에 투입할 수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계질기에서 나온다고 표시되어 있네요. 계질기가 뭡니까? 가령 LNG 가스에 포함된 수소를 이탈시키기 위해 이 수소 결합을 끊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가해주어야 합니다. 이 열과 압력 어디서 나옵니까? 공짜 아니고요. 모두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질기에 들어갈 에너지는요, 탄소를 태워서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탄소를 태워서 나온 열로 수소 만들어서 전기 만든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거 등신짓이죠. 에? 미치고 환장할 짓이죠 이거. 탄소를 태워서 나온 열로 바로 전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것이 효율적으로 더 우수합니다. 머저리 정부가 하겠다는 수소 발전 시스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탄소 태워서 지랄 발광 장치를 거친 후에 전기를 얻는 거, 일종의 변종된 화력 발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 시스템의 효율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력학 법칙상 반드시 수반되는 손실입니다. 같은 전기를 더 비싸게 만들겠다는 미친 짓입니다. 이거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덩신 머저리 짓을 저렇게 해야 될까요? 참 신기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과연 누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태양광 사업과 비슷하게 여기에도 세금 빨짓, 보조금 빨짓으로 한몫 챙기려는 도적놈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거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